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린 서재의 김동주입니다. 오늘은 혈액형 썰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요, 정준영 선생님의 피해인종주의와 식민지학, 경성제대 법의학 교실의 혈액형 인류학입니다. 이 논문은 일본 제국주의가 혈액형 연구를 어떻게 식민지배에 이용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혈액형 성격론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저는 B형인데 사실 꽤 소심하거든요. 하지만 농담이라도 이렇게 혈액형 성격론이나 아니면 혈액형 궁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혈액형 썰이 퍼져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안 되거든요. 뭐 한국, 일본, 대만 이 정도인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혈액형 썰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썰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혈액형 성격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 살펴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가 뭔가요? 뭐 피부색, 외모, 머리카락 색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급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인종차별은 지금도 물론 문제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침탈하던 시절에는 정말 대유행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차별과 수탈을 합리화하기엔 정말 딱이었거든요. 피부색이나 외모는 바로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차이는 차별의 효과적인 근거였습니다. 너도 나도 인종주의를 무기처럼 휘두르던 제국주의 시대, 곤란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왜 곤란했을까요? 네, 바로 일본인도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를 써먹는 건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거였던 거죠. 게다가 일본인은 피부색이든 머리카락 색깔이든 체형이든 조선을 비롯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겉보기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인종주의를 제대로 써먹기도 힘들었던 거죠. 그럼 일제는 인종주의를 안 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신체적인 차이, 유전적인 차이를 가지고 차별과 수탈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식민 통치를 마치 어떤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포장해 준다는 면에서 무지 써먹기 좋았거든요.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에게 인종주의란 써먹기도 좀 그렇고 안 쓰기에는 아까운 그런 카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의 입맛에 맞는 최첨단 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혈액형의 발견이었던 거죠. 혈액형이 밝혀진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이 밝혀진 건 이제 막 100년 정도 되었는데요. 1901년 란트슈타이너라는 오스트리아 면역학자가 밝혀낸 혈액형은 수술을 하는 도중에 수혈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현대의학에 크게 이바지했죠. 그런데 이 혈액형의 발견이라는 게 인종주의적 무기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소리인데요. 20세기 초 학계에서는 B형이 좀 덜 떨어진 혈액형이고 A형이 좀 더 발달한 혈액형이라는 그런 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A형이 더 많은 민족일수록 더 진화한 민족이라는 그런 혈액형 인류학까지 나왔던 거죠. 일제는 바로 이런 혈액형을 근거로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인종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혈액형 연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건 1931년입니다. 1929년 설치된 경성제국대학 법의학 교실에 사토 다케오 교수에 의해서 진행됐죠.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기도 한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인 만큼 일본 제국의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죠. 실제로 경성제국대학 법의학 교실은 식민 권력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혈액형 연구를 진행합니다. 조선총독부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이들은 무려 24,929명의 조선인 혈액형을 채집할 수 있었죠. 그 결과 법의학 교실은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격차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 한반도 남부의 조선인 그리고 한반도 북부의 조선인을 또 구분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 남부의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비교적 가까운 반면에 한반도 북부의 조선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한반도 북부의 조선인은 누구랑 연결돼 있을까요? 그 연구에 따르면 만주족을 비롯한 북방 민족들과 연결돼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근거로 제시한 생화학적 인종 계순이 뭐니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말이 어렵지 사실 A형이 B형보다 얼마나 많은지 고작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A형과 B형의 비율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의도가 더 씌워졌는지 그걸 살펴봐야겠죠. 당시 일본은 일본부터 조선, 만주에 이르는 이런 혈액형 지도를 만듦으로써 일본인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도 일본, 조선, 만주를 묶어줄 명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1930년대는 일제가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만주 땅을 집어삼키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요까지 들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혈액형이랑 엮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우선 일본, 조선, 만주가 인종계수 차이를 보인다는 걸 통해 자기들은 다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한반도 북부의 조선과 만주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를 해서 조선과 만주를 한 덩어리로 묶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반도 남부는 비교적 일본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본과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부여하려 했던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이 혈액형을 이용한 피해 인종주의는 동아시아 식민지들을 상대하기에 좋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혈액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외모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유전적인 뿌리 깊은 차이가 있었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근거 없는 말들은 이어붙이기 마련인 만큼 이런 혈액형 인종주의는 식민 지배를 넘어 대륙 침략을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혈액형 성격론, 혈액형 궁합 이런 것들은 누가 더 진보했느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형 썰이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이 마침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었던 지역들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 조금 깨림칙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내리는 서재 김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땡큐.